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메이커 교육 실천 저희 워크북 워크숍 파트 6 메이커 교육 워크숍과 영메이커 교육 진행을 발표하게 될 메이커 교육 실천 리더 심재광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리저리 나눴던 해봤던 교육 경험들 그리고 워크숍 진행 그리고 책 작성하면서 또 다른 분들과 많이 나눴던 이야기들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한 번씩 책에서 보셨겠지만 영 메이커 교육 워크숍과 그리고 시민 메이커 교육 워크숍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 두 개 함께 말할 때 무엇이 워크숍일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영메이커 워크숍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영메이커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지칭하는 말이고, 시민 메이커 워크숍은 저희가 보통은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멘토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혹은 더 높은 메이커 더 높은 수준의 메이커 교육자를 저희가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 중 하나인데요. 특히 처음에는 영메이커 프로젝트의 멘토 양성을 위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메이커 문화 혹은 메이커 교육 문화라는 이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한 번에 그리고 짧게 대신 배울 건 다 배우고 해야 될 건 꼭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압축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메이커 워크숍에는 저희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우선 공통점부터 설명드리면 나누기 과정이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차시 동안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공유 과정이 메이커 문화 그리고 메이커 교육 문화에 좀 중요하잖아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두 개 다 모두 나누기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메이커 페어라는 형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고요. 시민 메이커 워크숍은 저희가 발표 그리고 서로 간의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영 메이커 페어 혹은 다른 메이커 페어처럼 크게는 아니지만 그 안에 참여하는 동료끼리 혹은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끼리 다 같이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끝나고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메이커 교육 워크숍은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만드는 창의적 활동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만들기 경험을 통해 메이커 교육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메이커 교육과 메이커가 가장 다른 것 중 하나는 메이커는 직접 만들기, 그리고 만들고 공유하기, 이런 것을 말하는 거라면 메이커 교육은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로 우리가 이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메이킹을 우리가 이 메이커 활동 혹은 메이커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할 때 혹은 진행을 같이 함께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지 서로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는 점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단계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만들기의 즐거움. 우리가 메이커 활동, 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만들기가 재미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기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성장입니다. 우리가 당장 영 메이커 짧은 워크숍으로 하루 이틀 만에 성장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길게 더 이어지고 꾸준하게 더 이어지는 영 메이커 프로젝트 워크숍에서는 정말 참가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우리는 이 메이커 교육 워크숍을 통하여 나도 성장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참가자들도 성장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협력입니다. 이게 메이커 교육 워크숍에서 혼자 활동하고 혼자 만들기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멘토와 멘티, 그리고 참가자, 그리고 동료들 간의 협력, 친구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하나씩 헤쳐나가게 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힘을 주며 또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더 좋은 활동, 더 좋은 결과. 여기서 결과는 작품인데요. 그리고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공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남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만들면서 체험한 것들, 느낀 점들을 공유하면서 이 메이커 교육 워크숍, 영메이커 프로젝트 워크숍과 시민 메이커 워크숍은 이 네 가지 큰 틀 안에서 시작되고 이 철학을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의 큰 내용은 가이드북, 저희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제가 한 번 더 메시지를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제가 이 발표 시간에 저기 나와 있는 모든 디테일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자세히 쓴 워크북이고, 워낙 자세히 쓴 저희 책이고, 특히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책에서는 따로 나눌 만큼, 워크북이라고 명해서 따로 나눌 만큼, 우리가 진짜 직접 메이커 교육 실천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엑기스만 쏙쏙 뽑아 담아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벌써 저희가 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러분들께 공개 드린 지가 시간이 좀 됐음에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한 몇 번 다시 읽어봤는데 본질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 혹시 본인의 위치에서 관련된 준비를 하신다면 제 발표도 물론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이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컴퓨터 저편, 핸드폰 저편에 PDF 파일이 하나씩 열렸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 메이커 워크숍과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큰 차이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나와 있는 대로 영 메이커 워크숍은 저희가 만들기에 관심 있는 영 메이커 학습자, 여기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선은 영 메이커를 지칭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되게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영메이커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각자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더 조금 더 유아일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꼭 영메이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메이커에서 영만 빼서 메이커 워크숍으로 해서 꼭 청소년 혹은 청년 아니어도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길게 진행하는 것을 영메이커 워크숍 혹은 메이커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으로 스스로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고 만들기의 즐거움,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저는 이 영메이커가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해 본다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고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나누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본인이 직접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의 작품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공유하는 이
6주에서 12주의 이 한 전체 사이클을 보통 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이클을 돈다라는 거를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것을 한 번 경험해 본 워크숍 참여자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워크숍 참여자는 그 본인의 작품 진행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많이 다르고,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이 재밌는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진행할 때 끝까지 한 사이클을 도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운영 기간은 저희가 일단 기준은 1회 3시간, 총 6주에서 12주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틀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더 줄이거나 늘리거나, 혹은 총 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혹은 더 길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제한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1회 3시간이라는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지는 영메이커들도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 그리고 진행자들, 또 진행자들의 리듬에 맞춰서 결국에는 각 본인들이 직접 정하시고 본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최적의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다르게 시민 메이커 워크숍은 메이커 교육에 관심 있고 워크숍에서 긍정적 조력자, 혹은 다른 말로 멘토로 활동하기 원하는 성인, 또는 메이커 활동 경험이 있고 교육봉사를 하고 싶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아까 전에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메이커 문화, 그리고 메이커 교육 문화에 참 메이커 교육 문화를 조금이라도 얕게라도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특히 다른 말로 하자면 튜토리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메이커 문화, 메이커 교육, 튜토리얼 워크숍이라는 느낌으로도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메이커 교육이 무엇이고 교육적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본인이 6주에서 12주 과정을 하루에서 2일로 짧게 줄여가지고 직접 경험해 보는데요. 이 과정은 긍정적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 그리고 내가 먼저 경험해 보고 다음에 우리 능동적 학습자, 혹은 멘티, 혹은 영메이커들이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 내가 먼저 체험해 본 경험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더 재밌게, 혹은 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퍼실리레이팅, 촉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서 이틀로 하는데요. 보통은 짧게 하루 만에 오전, 오후로 한 번에 몰아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오후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로 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것 역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특히 이 시민 메이커 워크숍도 그렇고 영 메이커 워크숍도 그렇고 진행하는 장소에 되게 연관이 많이 돼가지고 시간이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제약 조건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너무 틀에 얽매이시지 않고 본인 시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을 먼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영메이커 워크숍은 이렇게 영메이커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 아이디어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카드보드지로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인 만들기를 하고, 이것은 6주에서 한 8주 정도로 이어지는 긴 호흡의 만들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 메이크업 페어, 혹은 메이크업 페어,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전시회, 공유회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분들과 나누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F나 이 영메이커 워크숍 차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페어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 네. 영메이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되게 원칙들이 몇 가지 저희가 공유를 해놨는데요. 제가 직접 말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메이커 워크숍은 메이커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뭔가를 잘하고 당장 프로페셔널하게 뭔가를 만들고 이거를 원해서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그 과정을 본인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저희는 영메이커 교육 워크숍의 원칙 중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만드는 시간, 이 영메이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지치는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중요한 원칙 둘, 저희 조력자회 같은 경우에는 영메이커를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이 배워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명령문 혹은 이미 아이들은 하나를 물어봤는데 열을 대답해주는 저희 조력자들도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눠주시는 그 모습은 너무 멋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누는 모습이 아이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만들기에 대한 시야를 더 넓혀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를 중요시한다면 결국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우리가 12주라는 시간이 만약 있다면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고 아이들이 12주 뒤에 페어에 땡 치면 이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공유해줘야 되고 그런 강박 혹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들 이 영메이커 워크숍의 진행에 이런 원칙 혹은 동기는 잊은 채 그저 만들기를 위한 만들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과정이 좀 더 중요하다. 때로는 원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원칙적이어도 곱씹어 볼수록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꼭 나누고 싶고요. 결과는 과정으로 우리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영 OPP 기존 지난 2달 전에 다른 발표자분께서 발표해 주셨던 OPP 혹은 영메이커 프로젝트 교육 책에 있는 OPP 부분을 참고해서 다양한 매체 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은 영메이커들이 진행한 과정을 나누는 것이 영메이커 프로젝트, 영메이커 워크숍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겠습니다. 또한 원칙 중 하나가 학부모님 분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영 메이커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조력자들은 적당히 그 개입을 막아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거고 그 과정은 혹은 그 고민은 좀 이따 Q&A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메이커 워크숍인데요. 시민 메이커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프로젝트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한 세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메이커 교육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메이커 문화는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관한 조금은 강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주된 특징인데요. 우리가 강의를 단순히 지식 축적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들은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메이커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해보기 전에 요거는 왜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요거는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시민 메이커 워크숍 중 보통 한 세션을 담당하는 이런 강의 세션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것이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미리 경험하셨던 다른 메이커들의 메이킹 경험, 혹은 메이커 교육자분들의 메이커 교육 경험, 이것을 나눠주는 세션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커 프로젝트에서 길게 진행하는 그 만들기 시간을 반나절에서 하루 혹은 조금 길게는 1박 2일 정도로 잡아놓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본인들도 재료를 직접 선정해 보면서 이 선정한 재료를 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6시간도 괜찮고요. 더 길게도 여러분들의 역시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진행된 메이킹 결과물 혹은 메이킹 과정을 오픈 포트폴리오와 함께 다른 시민 메이커 조력자들과 공유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을 다음 영메이커 프로젝트 멘티들에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시민 메이커 워크숍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에서도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민 메이커 워크숍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메이커 프로젝트의 함축적인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그냥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뚝딱뚝딱 만들어 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처음 말씀드렸던 공유 혹은 이것에 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다른 동료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 네 가지를 곱씹어 보면서 시민 메이커 워크숍을 참여하고 또한 진행하시는 분들 역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메이커 워크숍 기획자 혹은 프로그램 진행자라면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우리가 기획해야 영메이커 프로젝트도 그렇고 시민 메이커 프로젝트 워크숍도 그렇고 큰 틀의 기획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정 대상자 장소 상세 프로그램 홍보 접수 준비 공간 세팅 등 역시 여러 다른 행사들과 크게 다를 점은 없는데 우리가 이게 메이커 워크숍 혹은 영메이커 프로젝트이다 보니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다양한 장소 문제 또 한 번은 곱씹어 봐야 되고요. 도구와 재료 그리고 공간 등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구와 재료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프로젝트 혹은 메이커 워크숍의 형태 그리고 본인들이 진행하시는 철학과 맞춰서 정말 본인이 준비하는 것만큼 이 결과가 달라지고 이 준비해 놓은 재료 자체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틀을 구성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제가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도구가 좋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재료가 좋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인들이 직접 한번 본인 자신들이 진행할 프로젝트에 맞춰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느 정도 힌트는 저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한번 저희 파트 6를 읽어보시면서 뒷부분 혹은 도구 관련 내용 혹은 파트 위에 있는 도구, 재료 등의 워크북에서 힌트를 받으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좋은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19년도에 대학생을 위한 메이커 워크숍, 다 이렇게 메일이 말씀드리면 메이커 워크숍 형태의 자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사용 기획했던 자료인데요. 이거는 제가 약간 기밀 천기누설 이런 느낌으로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됐지만 못 받아서 딱 24시간 동안만 링크를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조금씩 가려야 될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기획안 PDF 다운 받아보시면 이 큰 틀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조금은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기회를 이 마지막 저희 이 1년 동안 진행했던 이 세미나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일정 사항, 기본 사항들을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보여드리자면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건지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타임테이블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지 그거에 대한 조금 자세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교육장 사진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식으로 구상을 해보고 이 구상을 직접 제일 좋은 건 직접 교육장에 가가지고 설치를 해본 다음에 이 설치된 대로 우리가 하면 잘 될지 고민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조금 더 큰 장소 섭외도 역시 중요하겠지요. 장소 섭외 같은 경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 메이커 스페이스. 네, 메이커 스페이스를 저희는 사용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메이커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작은 작은 강의실 혹은 작은 회의 공간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했었다. 저희는 이런 공간에서 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조금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메이커 교육 그리고 메이커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중점으로 그것을 중요 철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공학, 창작, 인문학이라는 큰 세 가지 틀로 모집 대상을 모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영메이커 프로젝트나 혹은 메이커 워크숍에서 이런 식으로 모집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모집을 하신다면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철학에 맞춰서 메이커 워크숍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다양성을 확보하셔가지고 더 다양한 메이커 혹은 예비 메이커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정보들도 역시 들어가 있는 게 이런 어디서 공유하면 좋을지들도 준비를 해놨고요. 중요 일정 같은 건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것은 참가 확정 인원은 나중에 몇 명인지 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대학생을 위한 메이크업 워크숍이다 보니까 한 나이대에 맞춰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고 싶어가지고 구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만약 진행을 하실 때는 꼭 이게 나이대로 나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교육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다른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참가자분들을 나눠가지고 미리 더 좋은 메이크업 프로젝트, 메이크업 워크숍을 구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더 그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영 메이크업 프로그램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16주간의 과정을 저희는 보통 시작하고 그다음 구상하고 설계한 다음에 만들기 과정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공유 과정으로 이렇게 큰 틀로 나눕니다. 제가 저희 메이크업 워크숍 메이커 교육 책에서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역시 이 1주차에 예를 들어 1주차에 진행할 서로 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과정, 예를 들어 마시멜로 챌린지라던가 서로 간의 관심점 나누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사례별로 저희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차가 저희가 우선은 진행했던 거를 기준으로 나누는 주차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 나는 혹은 내가 같이 진행하는 영메이커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직 구상할 단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아니면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구상은 벌써 다 끝났는데 만들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주차를 처음 생각해 놓은 주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정해가면서 이번 주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네. 이번 주에 진행한 만들기가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 조금 더 빠르게 발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 역시 생각해 놓은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메이커 프로그램 운영과 메이커 워크숍 운영에 관해서 제가 큰 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그리고 다른 메이커 교육 실천 리더분들이 생각했던 토픽 중에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조금 Q&A 식으로 풀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메이크업 프로젝트를 할 때 관심이 없는 영메이커가 너무 많아요. 혹은 내가 여기 왜 있나 하는 그런 눈으로 앉아만 있는 그런 영메이커들이 많아요.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어, 혹시 제가 생각한 답을 말하기 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사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만의 답이 있으시면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A 세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제 썰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저런 곳에서 영메이커 프로젝트도 많이 참여해 봤고, 저 또한 영메이커였었고, 그리고 멘토로서 고민해 본 부분들, 그리고 멘토로서 많이 실패도 해본 부분들, 이런 경험들을 그냥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이 관심이 없는 영메이커에 대한 저의 답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좋아할지 모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메이커 워크숍에 관한 내용보다는 영메이커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왔지만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것도 하고 싶고 저기서 본 것도 하고 싶어서 내가 당장을 무엇을 할지 모를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러면서 이미 자신감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영메이커들도 많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고 혹은 이 영메이커라는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꼭 만들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인의 강박에 쌓여가지고 본인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땐 다양한 매체들, 예를 들어 유튜브, 요즘에는 또 틱톡을 되게 많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양한 책들 혹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주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최소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건 제 경험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없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냥 가만히 앉혀놔야 되냐, 가만히 그냥 놔둬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저의 생각엔 제 추천은 차라리 키트 같은 그런 장치여도 좋으니 내가 짧은 호흡이어도 만들어 보고 이것을 완성해 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관련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 약간, 저희 추리더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우리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단체에서 제가 멘토링 영메이커 프로젝트 형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되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단순히 그냥 목공 관련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를 그냥 만들고 싶은데 뭘 만들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되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때 고카트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키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긴 호흡, 중간 정도 한 달에서 조금 넘게 호흡으로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키트락임에 불구하고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완성을 경험해 보고 더 나아가 공유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키트 혹은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의 형태 그것이라도 본인이 직접 해보고 이것을 만들어 본 걸 공유해서 그 공유 경험을 해보는 건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철학적 원칙에 맞춰서 이거는 답을 주면 안 돼.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하게 해야 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너 이거 해. 너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넌지시라도 강요하는 것은 저희가 피해야겠죠. 그런 무의식이 아이들에게는 많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보다라는 그런 시간으로도 다가갈 수 있으니 그것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얘가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시즌별로도 그렇고 많은 어디를 가도 옆 친구가 이걸 하네? 그럼 나도 이것을 해볼까? 저 친구는 저게 재밌어 보이게 하네? 그럼 나도 이걸로 내가 하는 거 말고 이걸로 해야겠다 하면서 한 번에 휙휙 휩쓸려 가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많은 것들, 무기 만들기, 총 만들기 꼭 있습니다. 꼭 한 시즌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어딜 가든 아이들이 유행에 따라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러는데요. 이때 많은 리더님들 그리고 많은 멘토님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이것을
만드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이 무기 만드는 걸 제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꼭 무기가 아니더라도 단순 소모 형식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 가벼운 수수깡을 가지고 하루 만들고 하루 끝내고, 오늘은 수수깡으로 이걸 다 같이 만들고, 오늘은 어떤 하루는 나무 젓가락으로 이걸 다 같이 만들고,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한 저의 답을 말씀드리면, 이건 역시 같이 참여하는 영메이커들 간의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꼭 만드는 게 무엇이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고, 같이 참여하는 다른 영메이커들과의 유대관계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되게 빠르게 향상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재밌게 노네? 나도 같이 놀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작품 예시를 드리면, 제가 아쉽게도 사진을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한 영메이커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처음에는 발사되는 대포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노는 걸 보면서 발사되는 대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말로 설명하면 되게 아쉽지만, 이게 결국엔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프링글스 통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에어로켓을 연결해서 에어로켓 발사기를 연결해가지고 본인의 대포를 만드는, 그 안에다가 본인의 포탄을 직접 탁구공을 꾸며가지고 만들어보고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대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발전 과정을 거치더니 그것의 거치대를 만들고, 또 더 세게 발사할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인지, 더 세게, 더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조준 방법은 무엇인지 본인이 고민해가면서 자신의 메이킹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즐거운 놀이라 생각해 주시고, 같이 오히려 즐겨보는 그런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원칙 중에 하나로 부모님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부모님이 직접 개입하는 영메이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에서 내가 오늘 영메이커 프로젝트에서 이걸 만들어 갔어요. 아니면 오늘 이 활동에서 이걸 했어요라고 항상 말하면서, 너는 뭐 했어? 너는 다른 애들은 뭐 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현장에 와셔서 본인의 아이의 활동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부모님도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답은, 교육의 진행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는 답이 있는 교육, 답을 찾아주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단호함을 섞어가지고 이곳은 아이들의 공간이다, 부모님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눈치를 보고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지만,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진행하는 건데요. 물론 저희 진행자들께서 더 어렵고 또 아이들과 하는 것과 다르게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좀 더 신경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의 철학과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것을 대부분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너무 보채지 않게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민으로는 적은 참가 인원, 많은 참가 인원, 되게 다른 사례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진짜 한두 명밖에 없어서 이것이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이 영메이커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저는 조금은 너무 편한 생각일 수 있지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끼리, 영메이커들끼리 혹은 메이커 워크숍에 많다면 그 조원들끼리 조금 더 그룹화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더 쫀쫀하게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시도를 해도 더 많은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너무 인원에 대한 걱정은 마시고 그거에 맞춰서 정말 내가 이것을 혹은 영메이커들이 이것을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참여한다면 역시나 필요한 시설들도 많아지고 필요한 진행 인원들도 많아져야겠죠. 이것은 물리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물론 많이 오시고 많이 참여하신다면 그만큼 더 준비를 많이 다른 분들과 하고 더 세심하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으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걱정 마시고 그 시간을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중 하나인데요. 운영 비용 관련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영메이커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역시나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이고 메이커 워크숍도 그렇고 아니면 본인의 위치에서 진행하는 영메이커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운영 비용이 걱정이 되는 거는 역시나 빼먹을 수 없는 걱정일 텐데요. 이것에 대한 저희 답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존재하다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1, 2년 전까지 아니죠. 이제 한 3, 4년 전이 벌써 되어버렸죠. 2, 3년, 3, 4년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형태보다는 메이커 지원 사업, 메이커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메이커 이름을 달고 나오는 지원 사업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지원 사업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줄어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지원 사업 이것이 꼭 재료 지원 혹은 진행 비용 지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공간 진행, 공간 대여 혹은 멘토링을 같이 해주시는 그런 인적 자원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메이커 스페이스마다 다른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제가 경험해봤던 어떠한 영메이커 프로젝트 시즌에서는 본인 그 지역 멘토분들께서 직접 메이커 스페이스와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은 아니고 어떤 수련관에서 본인들이 직접 취지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주말에 그 공간을 대여할 수 있었고요. 또 그 공간을 대여하면서 거기 진행해 주시는 주무관님 분들이 이런저런 지원, 유무형적인 지원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진행할 때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품앗이라고 적어놨는데 하나 둘 집에서 남는 빨대, 남는 나무젓가락, 우리 배달하고 남은 숟가락 막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아도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보다 보면은 너무 어렵지 않게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 운영 비용 관련해서도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직접 진짜 하고 싶으시다면
해보시면 다양한 문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